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팀빌딩 역량 강화 교육 6회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팀빌딩 플랫폼 빅인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섭 대표입니다. 지난 5강에서는 스타트업 팀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각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지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 강의 6강에서는 스타트업 팀빌딩 이후 조직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구조를 지닌 협동체제를 말합니다. 스타트업 팀빌딩에 있어서 조직 관리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 중에서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인 미만과 10인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직 관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10명 이상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을 때가 오는데요. 그 1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인사적으로 봤을 때 고용노동부의 취업 규칙이라는 것을 보내야 되게 되는데요. 이 취업 규칙은 뭐 다른 언어로 사내 내규라든지 사내 규칙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 규칙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완해야 되는데, 취업 규칙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분들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초안 정도는 작성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취업규칙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팀빌딩 이후 조직관리로 돌아올 텐데요. 이제 조직관리라고 하면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팔로업 하는지가 다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 5인 미만, 그리고 10인 미만, 그리고 20인 이상의 단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예비 창업팀이나 이제 초기 스타트업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5인 미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대학교 팀 프로젝트나 이제 해커톤 대회 같은 데에서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프로젝트는 짧은 단발성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들지 않은 팀원이 있더라도 뭐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그러면서 불편했던 점도 있을 거고,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아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자분들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시작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직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대표가 조직 관리자를 대체적으로 맡게 되는데요. 팀원들이 각자 하고 있는 업무를 대표가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보면은 흔히 말처럼 나오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처음 팀빌딩을 진행하는 팀은 서로 간의 협업 경험이 적기에 조직 관리자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며, 다른 팀원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 분리되어 있는 일을 하나의 형태로 다 함께 볼 수 있게 피드백을 해야지 중간에 발생할 문제점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의 관리자가 대표일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개인 플레이가 아닌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는데,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팀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조직을 협업 중심의 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해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남들에게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의 프로젝트 할 때는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에서 대표자나 프로젝트 관리자가 리딩하는 경험을 쌓아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추후에 10인 이상으로 확장했을 때 조직 관리의 기틀을 잡을 수 있고, 조직 규모가 20인 이상일 때 조직 관리, 조직 문화, 인사 관리, 프로젝트 관리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5인 이상의 조직이 되었을 텐데요. 5인 이상에서 20인까지의 조직에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팀원들이 역할 중심이 아닌 부서, 작은 조직의 형태가 구성되었을 텐데요. 그 시점에서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관리자, C레벨, 본부장, 파트장, 팀장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5인 이하 때와는 다르게 5인 이상의 부서일 때의 조직 관리자, 즉 대표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레벨급 임원이 구축되어 있는 CTO, CMO, CO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막강한 관리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해당 C레벨급이 해당 부문의 업무 분장과 권한을 가지고 함께 비즈니스를 이끌 것입니다. C레벨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총괄도 하면서 대표자와 회사 전체 일정과 자금 현황 등을 파악하면서 우리 회사의 현 시점의 사업 범위, 일정, 자금 관리 등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의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C레벨급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파트장이나 팀장과 소통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는 각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전체 일정에 맞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형태는 관리자 C레벨, 중간 관리자 팀장, 팀원 총 3개의 포지션일 텐데요. 팀원과 중간 관리자들이 잘 소통하고 있는지, 중간 관리자가 팀을 잘 리딩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팀원들한테도 소통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사례에 들여서 말씀드리면은 한 분야의 팀원이 많아지다 보면은 먼저 조직이 구성된 팀은 조직이 커진 형태로 구성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사업부나 새로 만드는 조직의 팀일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있는 채로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조직은 10명 이상이 되고 새로 만든 조직은 3명 미만일 때가 될 텐데요. 조직의 중간 관리자끼리도 서로의 각 부서장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조직 전체의 목표와 팀원 개개인의 업무와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회의가 필요한데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쿼털리, 이얼리 이렇게 총 5개의 회의 주기가 결정되게 되는데, 각 부서별로 데일리로 이렇게 하는 부서들도 생길 거고요. 혹은 주 단위로 하고 있는 위클리를 하시는 부서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하는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조직이라든지 하루하루마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는 데일리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되고요. 너무 많은 회의가 필요 없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이끄는 대표나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최소한의 위클리라도 각 부서장들끼리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로서 전체 팀원들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라든지 쿼털리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로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서 주로 하는 캡 미팅 같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캡 미팅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이 현재 우리의 부서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고 회사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체 팀원들도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면은 대표자나 관리자, 중간 관리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털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나 경영진들이 분기별로 나타낸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의 장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나 위클리, 먼슬리를 통해서 쌓여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왔고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얼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나 경영진들이 1년 동안의 성과와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음 연도에는 전사적으로 어떤 목표나 사업 전략을 통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일리, 위클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 조직 관리 시점에서는 각 부서별로 어떤 것들을 진행했는지, 어떤 성과들이 나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소통 문화가 정착되어야지 스타트업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타트업 조직 관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는 KPI, MBO, OKR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KPI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핵심 성과 지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마케팅팀의 KPI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의 광고를 수주했냐, 그 건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마케팅팀의 KPI는 광고 수주 건수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듯 KPI를 설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의 KPI를 나눠주게 되고, 이 KPI들이 모이게 되면은 한 회사의 큰 KPI가 설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너무 다른 K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있어서 이 KPI를 적용할까 말까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조직에 맞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MBO입니다. MBO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의한 관리라는 뜻으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기업에서는 인사평가 기법, 즉 승진이나 연봉 협상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OKR인데요. OKR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OKR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각 부서의 OKR, 그리고 각 팀원의 OKR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목표 성과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OKR을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회사의 OKR을 만들고 그 회사의 OKR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에서도 OKR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조직의 OKR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원들도 OKR을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회사의 OKR이 팀빌딩에 대한 문화 확산으로 잡게 되면은 각 부서별로 새로운 OKR을 만들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팀빌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을 할 것이고요. 교육사업 부서에서는 팀빌딩 관련 교육이나 행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마케팅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팀빌딩 성공 사례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이것을 마케팅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OKR 같은 경우에는 팀빌딩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개개인들이 부서에서 만든 OKR, 즉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OKR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부분으로 조직관리 기법으로 사용하게 되고, 기존의 KPI와는 다르게 OKR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넘나들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트라이합니다. OKR은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다르게 개개인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OKR을 도입하는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조직관리 방법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타트업 팀빌딩 이후 조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스타트업 팀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